네, 안녕하세요. 김덕수입니다. 저희 C 프로그래밍 2 1강이죠. C 프로그래밍 기초 복습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지난 영상까지 수식 그리고 연산자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조건문 컨디셔널 스테이트먼트에 대한 복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1강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한번 꼭 숙지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조건문에 대한 복습 빠르게 보도록 하죠. 자, 조건문 컨디셔널 스테이트먼트입니다. 말 그대로 조건에 따라서 분기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선택 구조라고 하죠. 여기 와서 어떤 조건에 따라 이쪽으로 갈지 이쪽으로 갈지 보시는 것처럼 어떤 선택을 하는 구조를 우리는 컨디셔널 스테이트먼트 조건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조건문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고요. 이 첫 번째 조건 연산자 같은 경우는 저희 앞선 영상에서 저희 연산자 할 때 한번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가장 유명한 조건문 두 가지, if else문과 스위치문이 있습니다. 자, 복습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if문 그리고 if else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조건문이죠. 자, if 무슨 뜻이죠? 만약 뭐뭐 한다면 이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뭐뭐 한다면에 들어가는 게 바로 조건식이라는 녀석이 되는 거고요. 자, 이 조건식이 참이라면 어떤 것을 실행하겠다라는 게 if문입니다. 기본적인 if 스테이트먼트가 되죠. 그래서 예를 보면은 이 소스 코드처럼 넘버라는 녀석이 0보다 크다면 이게 참이라면 얘를 실행해라라는 거죠. 밑에 있는 프린트해서 이게 0보다 크니까 양수구나라고 출력해라라고 조건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 폼은 두 번째 형태는 if else문입니다. 만약에 뭐뭐 한다면 뭐뭐 해라까지가 if문이었고요. 자, 그렇지 않다면 이 else죠. if문이 참이 아니라면 이 else 밑에 있는 코드 블록을 실행을 해라라는 뜻이 if else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또 예를 보면요. 자, 어떤 넘버 그리고 나머지 연산자가 2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이면 2로 나누어 떨어지면 자, 즉 무슨 뜻이죠? 짝수이면 이라는 이 조건문이 참이면 짝수라고 출력을 하고요. 이 조건문이 참이 아니면 뭐죠? 예, 홀수라고 출력을 하는 이런 if else문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들 기초 C 프로그래밍 기초 시간에 배우셨을 거기 때문에 간단히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저희가 if else문을 얘기할 때 중요한 거는 바로 조건식이라는 녀석입니다. if하고 요 안에 들어가는 녀석이 조건식이었죠. 자, 그래서 얘가 참이면은 이 밑에 있는 녀석을 실행을 하고 만약에 거짓이라면 아무거나 실행을 안 하거나 아니면 else문이 있다면 그 밑에 있는 녀석을 실행하는 게 저의 if 그리고 if else문이었습니다. 저희가 앞선 영상들에서도 계속 이야기했듯이 참과 거짓은 참은 0, 아니죠. 참은 1, 거짓은 0으로 표현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0이면은 거짓이 되고요. 0이 아닌 다른 숫자, 어떤 숫자가 어떤 데이터가 있다면 이건 다 참으로 인지가 됩니다. 2도 참이고요. 3도 참이고. 그래서 0이 아닌 건 참이라고 인식을 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 조건문의 경우는 그 결과값으로 참 거짓을 결정을 합니다. 이 안에 어떤 수식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단순히 어떤 변수만 딱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얘의 결과값이니까 여기 있는 값이 되겠죠. x에 만약에 0이 들어가 있다면 얘는 false가 될 거고요. x에 0이 아닌 다른 뭐 2 아니면 뭐 10 이런 게 들어가 있다면 얘는 true로 인식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명시적으로 같냐, 다르냐를 해줄 수도 있지만 간단히 변수만 넣어서도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추천드리는 것은 이런 형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명시적으로 코드를 작성해 놓으면은 우리 코드의 가독성이 좋아지고 논리적인 에러를 줄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조건식은 모든 형태의 수식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논리 연산자라든가 관계 연산자 그리고 그것들의 조합을 조건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이거는 AND 논리 연산자였죠. 그래서 어떤 점수가 80점 이상이고 그리고 점수가 90점보다 낮다면 학점은 B가 된다.
라는 조건식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 외에도 AND뿐만 아니라 OR로 연속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저희가 이 AND, OR 연산자 얘기했을 때 단축 연산이라는 거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AND 연산자를 쓸 거면 이 앞에 있는 P 연산자, P 수식에 어떤 걸 쓰면 좋다 그랬죠? 예, 거짓일 가능성이 거짓 가능성이 높은 거를 쓰면은 얘가 거짓이면 뒤를 보나 마나 얘는 false니까 여기를 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했었고요. 그래서 앞쪽에 거짓인 걸 넣으면 좋고요. 반면에 얘가 o어면은 얘가 참이면은 뒤를 보지 않고도 참이 되죠. 그래서 앞쪽에 참 가능성이 높은 것을 넣어주면 좋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if문 그리고 if else문 조건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고요. 자, 다음으로 또 컨디셔널 스테이트먼트 중에 대표적인 녀석은 스위치 케이스 문이죠. 자, 스위치 케이스 문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if else 같은 경우는 if yes or no만 했으면 다른 말로 하면 true or false만 따졌다면 자, 스위치문 같은 경우 이런 경우죠. 길이 많은 거예요. 어떤 조건에 따라서 길이 많은 경우를 우리는 스위치 케이스문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라는 녀석 뒤에 들어가는 제어식에 따라서 어느 길로 갈지 결정을 하게 되고요. 즉 얘가 스위치 역할을 하게 되고요. 말 그대로 스위치죠.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케이스문 이게 어떤 케이스면 이쪽으로 가라, 이쪽 케이스면 이쪽으로 가라 하는 제어식의 결과의 값에 따라 수행할 내용을 정의하는 게 케이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케이스 안에서 스위치문을 종료시키기 위해서 브레이크라는 녀석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케이스에도 속하지 않는 녀석은 디폴트 안에 있는 녀석을 실행하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 실제 코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코드는 이런 예제 코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스위치 케이스문이 없다면 우리가 하고 싶은 내용을 if else로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넘버가 0이라면 이게 케이스인 거죠. 일종의 0인 케이스는 얘를 실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면 얘는 1이니 물어보고 그럼 1이라고 하고 그렇지도 않다면 2이니 라고 물어볼 수 있고요. 이게 각각 케이스 1, 케이스 2가 되겠죠. 그리고 얘네도 아니면은 1도 아니고 2도 아니면 얘는 그냥 큰 거구나 해서 얘가 디폴트 문과 매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스위치 케이스문이 없더라도 if else문으로 다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얘가 스위치 케이스문으로 표현이 되면 훨씬 간결하고 뜻이 명확하게 표현이 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스위치 안에 이 안에 우리가 아까 말한 제어식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제어식은 바로 넘버라는 녀석이고 얘가 바로 어느 케이스인지 결정하는 스위치가 되고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넘버가 0이면은 얘를 실행을 하게 되고요. 1이면 얘를 실행하게 되고 쭉쭉쭉 오고 아무 데도 속하지 않으면 디폴트 아래에 있는 녀석을 실행하게 되는 게 스위치 케이스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한쪽에 케이스를 두어서 얘를 수행하고 나서 이제 스위치 케이스문을 나가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걸어주죠. 브레이크를 하는 순간 이 컨디셔널 스테이트먼트를 종료해서 여기로 오게 되게 됩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하실 거는 이제 이 브레이크의 역할인데요. 브레이크는 이 스위치 문을 바로 종료시키게 하는 역할이라고 했죠. 근데 만약 얘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도 기억하고 계시면 좋아요. 만약에 우리가 0인 경우엔 얘도 실행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브레이크먼을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케이스가 넘버가 0이면 이 케이스로 들어와서 얘를 수행을 하고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밑에도 내려가서 얘도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가 나오니까 여기서 실행을 종료해서 이쪽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또 얘도 이 아래도 0인 경우는 요 끝에까지 와야 되면 또 이렇게 쭉 여기까지 와서 브레이크에서 종료가 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브레이크 문이 없다면 밑에 케이스에 있는 녀석들까지 실행이 된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항상 이 케이스에 얘만 실행해야 되면 브레이크를 항상 넣어줘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어떤 케이스, 만약에 얘가 0 이상이면 뭘 해라 라고 하고 싶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밑에 것들을 브레이크를 빼주면은 다 밑에 실행이 된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 스위치문 가지고 굉장히 많은 걸 할 수 있으니까 스위치문도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은 스위치 케이스문을 직접 타이핑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스위치 케이스문에서는 이제 제어식이라는 걸 사용을 한다 그랬고요. 케이스문, 케이스를 정의해 줘야 되죠. 그런데 이 정의할 때 규칙이 있습니다. 제어식 같은 경우에는 정수를 결과값으로 가져야 돼요. 요 안에 들어가는 이 녀석이 제어식이라고 했죠. 얘는 반드시 정수여야 한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실수가 들어가거나 문자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수값을 가져야 되고요. 자, 얘가 정수니까 케이스문에 매칭되는 녀석도 반드시 정수가 돼야겠죠. 얘도 반드시 정수 상수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요 상수가 붙죠. 자, 여기에 변수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변수는 안 됩니다. 상수가 들어가야 돼요. 이 같은 경우죠. 변수는 사용할 수 없다. 지금 밑에 있는 건 다 에러의 경우거든요. 얘도 변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없고요. 자, 얘는 정수가 아니죠. 실수 사용할 수 없고요. 자, 따옴표가 있으니까 문자죠.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여기에는 정수 상수만 들어가야 되고 제어식은 정수의 결과값을 가져야 된다. 자, 여기는 이제 수식도 들어갈 수는 있는데요. 결과값이 정수여야 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 컨디셔널 스테이트먼트 한번 복습을 해봤어요. 자, 이 그림 같이 우리가 어떤 길을 가다가 선택적으로 길을 골라 가야 되는 경우 쓰는 것이 컨디셔널 스테이트먼트라고 이야기했고요. 대표적으로는 if else문이 있다고 했고 또 체크해야 될 건 참 거짓은 이게 거꾸로 적혀 있네요. 얘가 1, 얘가 0으로 판단을 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 조건문이 안에 들어가고 여기는 다양한 수식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명한 컨디션 스테이트먼트는 스위치 케이스문입니다. 얘로 다 표현이 가능하지만 스위치 케이스문을 쓰면 훨씬 간결하고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걸 했고요. 자, 제어식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요. 분기를 결정하고 그에 맞는 케이스를 찾아 들어간다. 제어식은 반드시 정수의 결과값을 가져야 되고 케이스절은 반드시 정수 상수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조건문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간단하게 마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다음 영상에서도 C 프로그래밍 기초 복습을 이어갈 거고요. 1강의 마지막 영상이 될 텐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자, 반복문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